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60대 이상 유권자가 전체의 4분의 1에 달하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표심이 선거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국가재정이 38조 원 적자를 내면서 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가채무는 600조 원에 육박해 GDP의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차인 올해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새롭게 취임했습니다. 취임 넉 달째를 맞은 강은희 장관을 인터뷰했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변화를 취재 파일에서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전해드리는 TVK 주말 뉴스, 여기는 대한민국,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대 총선이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한국 시각으로 8일과 9일 이틀간 투표를 미리 할 수 있는 총선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최대 유권자층은 60대 이상입니다. 이들의 표심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령화가 4.13 총선의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60대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선거인 명부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60대 이상 유권자는 약 984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 중에 23.4%를 차지합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40대가 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60대 이상은 20.3%였는데 4년 만에 167만 명 늘면서 선거에 큰 손으로 등장한 겁니다. 노년층은 투표 참여도가 비교적 높은 데다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여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어느 정당에 유리할지 예단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 당은 60대 이상 유권자를 위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은 노후 대책이 없는 노인들에게 월 4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해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고 2020년까지 매년 일자리 10만 개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소득하위 70%인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노인층 만성질환 약값의 본인 부담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도 하위 소득 70% 노인에게 20만 원을 전액 지급하며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넘는 지역을 실버 특구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 대선에서는 60대 이상 유권자가 1,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화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노년층 유권자 비율 증가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TVK 뉴스 전혁수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590조 5천억 원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GDP의 40%에 육박하는 수준인데 5년 사이 200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진용준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015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국가채무가 사상 최대인 59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사이 무려 200조 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38%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지난해 세수를 포함해 정부가 벌어들인 총 수입은 371조 8천억 원. 하지만 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해 발생한 국채 등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으면서 지난해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재정 수지는 38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인 2014년보다 적자 규모가 8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금융위기인 지난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적자 폭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정부의 국가 채무 규모가 OECD 평균보다 낮은 만큼 아직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12%, 그리스의 2배 수준이고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660조 원에 달하는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 부채도 문제인데요.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이 고갈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금 개혁에 나서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재정 지출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세 논의도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화 성장 둔화로 뚜렷한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은 씀씀이를 최대한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TVK 뉴스 진용주입니다. 겨울철 이상고온과 가뭄 등의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고유의 침엽수가 집단 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만 자라는 구상나무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박동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반도에만 서식하는 나무로 알려진 대표적인 침엽수 구상나무. 크리스마스 트리로도 인기가 많은 나무인데요. 최근 2년에서 3년 사이 지리산 고산지대에서 구상나무의 집단 고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잎이 지고 하얗게 말라붙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라산 구상나무의 집단 고사는 이미 보고된 바 있는데요. 육지에서 침엽수 집단 고사 현상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지리산의 노고단부터 반야봉까지에는 약 수천 개체에 가까운 고사가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소청 대피소 주변에는 전체가 지금 고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리산 구상나무의 고사율은 첫 조사를 시작한 2012년 36.8%에서 지난해 60.9%로 급등했습니다. 이 같은 집단 고사는 겨울철 이상고온과 가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상나무를 비롯한 고산 침엽수는 겨울철에 수분과 영양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근 겨울철 강수량이 줄어들면서 건조 현상이 이어져 피해를 입은 겁니다. 구상나무 외에도 설악산에서는 분비나무의 집단 고사가 확인되고 있고 울진과 삼척에서도 금강소나무 고사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국립공원이 종 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기후 변화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고사되고 있는 걸 저희들이 줄 수 없다 보니까 고정조사구 개념으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고요. 자생지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체종들을 계속 정식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지 복원 사업과 새로운 서식지를 조성하는 동시에 개량 수종을 통해 유전적 다양성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TVK 뉴스 박동선입니다. 저출산과 여성 일자리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가족부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올해 1월 새롭게 취임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입니다. TVK 주말 뉴스, 여기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고국의 희망적인 소식과 행복한 소식을 앞으로 전해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소식 많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성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갖고 계십니다. 여성 고용률을 높여서 전체 우리나라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국정 과제도 있고 4대학 건설 중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폭력 예방 강화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여성 고용률을 높여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는 데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UN 여성지휘위원회 한국 수석대표로 참여를 했습니다. 또 한국이 굉장히 앞서가는 정책들을 많이 가지고 펼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서부 지역을 모처럼 들렸습니다. 그 서부 지역에 있는 한인 여러 여성회들을 만났고 그분들이 앞으로도 더욱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모색해 볼 생각입니다. 네,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라고 흔히 코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한인 여성 리더들로 그룹을 만들고 친교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24, 25, 26일 3일간 제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주제는 세계를 바꾸는 희망 에너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세계 여성, 우리 한인 여성들의 리더들의 생각들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모색하려고 합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세계 속에 한국인의 위상을 더 높이고 계시는 대한민국 재외교포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작년 9월 개도국 소녀들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년간 2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셨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 한인 동포 여러분께서도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총 6만 3천여 명의 재외유권자가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6일간 113개국 198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재외국민투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투표율은 41.4%로 지난 총선 당시 투표율에 다소 못 미칩니다. 하지만 이는 등록 유권자가 19대 총선보다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실제 투표 참여 인원은 지난 19대 때보다 약 13%가 늘었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과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확대, 추가 투표소 운영 등이 투표자 수를 끌어올린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08년 이후 협상이 중단됐던 우리나라와 멕시코 간 FTA 협의가 8년 만에 재개될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멕시코의 엘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은 올해 안에 한 멕시코 FTA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철강, 전자 등 수출 품목의 고관세 철폐 혜택이 기대되고 멕시코는 수출 시장 다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멕시코 간 FTA는 지난 2007년 1차 협상 이후 2008년 6월 양국 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드라마와 음악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이 화장품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53% 늘어난 2조 8,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5년 새 3.5배 규모로 급성장한 겁니다.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는 중국인데 전체 수출액의 41%를 차지하며 부동의 1위를 기록했고 홍콩과 미국, 일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아프리카 리비아 등에도 수출되면서 화장품 한류는 모든 대륙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화와 음악, 방송 등 한류 인기에 따라 국내 화장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선체 인양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을 위해 선체 무게를 줄이는 부력 확보 작업이 지난달 31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부력 확보 작업은 이달 말까지 한 달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작업은 선체 내부 탱크 가운데 손상되지 않은 10개 탱크에 공기를 주입하고 선체 안과 바깥에 대형 공기 주머니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인양 과정에서 실종자 9명의 시신 유실을 막기 위해 세월호 주변으로 가로 200m, 세로 160m, 높이 3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태풍과 조류 등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7월 말쯤 인양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비만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면서 우리 정부도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한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류 적정 섭취를 유도하기 위한 당류 저감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덜 달게 먹는 식습관, 당류 정보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종합 계획에는 당류를 적게 넣거나 단맛을 대체하는 조리법 보급, 과자와 음료, 가공식품 등에 들어있는 당류 표시를 명확하게 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종합대책에서 전 세계적 관심인 설탕세 관련 부분은 빠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3일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후 나온 결의 이후 가장 강력한 결의안입니다. resolution we have just adopted is so much tougher than any prior North Korea resolution and why it goes further than any sanctions regime in 2 decades. 그리고 대북 제재 한 달 후인 지난 5일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의 구도가 공고화되는 등 제재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항공유 판매와 공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지난달 말 1kg에 7,000원이던 휘발유가 이달 초 1,700원까지 올랐습니다. 50% 넘게 급등한 겁니다. 대북 제재 결의안의 효과가 가장 먼저 나타난 곳은 바다였습니다. 필리핀 수비크만에 도착한 북한 화물선 진텅호가 압류된 것을 시작으로 유엔 회원국의 입항이 금지된 북한 선박들은 모두 발이 묶였습니다. The countries are alerted by UN about the vessels coming from North Korea to be more careful and meticulous inspection, and that's what we did. 중국은 북한에 대한 수출입 금지 품목 25개 항목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이 과거와는 다르게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북한의 대중국 무역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가 축소된 북한은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 GPS 교란 전파를 발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제 침략군 기지들과 미국 본토를 관용으로 삼은 강력한 핵타격 수단들이 항시적인 발사 대기 상태에 있다. 북한은 국방위원회를 통해 유엔 대북 제재는 명분 없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오히려 자신들을 자립과 자강의 강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개미 협상을 거론하는 등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일방적인 제재보다 안정 유지가 급선무고 무모한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 마련이 근본 해결책이라며 이례적으로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각종 위협적 인사를 일삼았던 국방이 성명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미국이 나설 것을 종용하는 동시에 한 달 뒤 열리는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국면 전환을 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협상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은 대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제재에 집중할 시기라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고난 행군, 70일 전투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주민들의 정신무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조치들이 가시화되면서 북한은 지금의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북아의 복잡한 국세 정세 속에서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대북 제재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파일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대한민국 연예계 소식을 모아보는 위클리 K스타입니다. 국내 요리 방송을 통해 백주부라는 별명을 얻으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요리 연구가 겸 외식 사업가 백종원 씨가 정책의 입문 제의를 거절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백 씨는 최근 국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총선 때를 맞아 주변에서 비례대표 제안이 들어왔느냐는 질문에 제의가 많이 들어왔지만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맡은 일만 열심히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그는 제 아들을 걸고 관심이 없음을 말씀드리니 아들 이름이 바뀌면 정치에 입문하는 줄 아시면 되겠다며 특유의 입담으로 거절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드라마 돌아와요 아저씨에서 1인 2역을 맡아 파격적인 코믹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연기자 정지훈 씨가 본업인 가수 B로 컴백을 예고했습니다. 당초 그는 지난해 12월 새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었지만 월드 투어 콘서트 등 여러 스케줄이 겹쳐지면서 올해 상반기로 컴백을 조정한 바 있는데요. 최근 팬들 사이에서 제기된 5월 컴백 예정설에 대해서는 완성도 높은 앨범을 위해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돌아와요 아저씨 등 연기자로서의 행보를 펼치고 있는 B. 지난 2014년 레인 이펙트 이후 2년 만에 가수로 선보이는 만큼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을 향한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스토커들에게 잇따른 실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더 이상 참지 않고 의연히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배우 양금석 씨를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스토커 A모 씨는 지난 2012년 양 씨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후 범행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는 같은 해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양 씨에게 매달 문자 메시지 100건을 보내며 스토킹하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해오다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례는 지난달에도 있었는데요. 배우 겸 가수 김민종 씨의 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30대 여성 B 씨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 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자정을 넘긴 시각에 김 씨의 아파트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주거 침입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G 대표 걸그룹 2NE1의 멤버 공민지 씨가 공식 탈퇴했습니다.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 측은 최근 다음 달 5일 계약 만료를 앞둔 2NE1 멤버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재계약 의사를 타진했으나 막내 공민지 양은 뜻을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멤버 영입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소속사 측이 2NE1 박봄 씨의 마약 연루설과 빅뱅 대성 씨의 교통사고 문제에는 지지부진한 반응을 보인 반면 공민지 씨의 탈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반응을 보인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대기업으로 커진 YG가 아티스트들을 세밀하게 다루지 못해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YG 측이 소속 아티스트와 팬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싱그러운 봄 4월. 국내 음악계도 가수들의 잇따른 컴백 소식으로 봄날을 맞고 있습니다. 먼저 보이그룹들을 살펴보면 블락비, 빅스, 세븐틴 등이 이번 달 컴백하며 소녀들의 마음을 뺏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걸그룹에서는 JYP 신인그룹인 트와이스부터 러블리즈, 에이프릴 등의 소녀 군단들이 상큼한 봄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보컬 그룹 바이브, 남매 듀오 악동 뮤지션, 솔로 가수 왁스, 래퍼 아웃사이더, 그룹 에이핑크 멤버 정은지,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 등 여러 가수들이 컴백을 예고했습니다. 따사로운 올봄, 국내 아티스트들의 음원 차트 전쟁은 여름만큼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